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요즘 동파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우리 몸도 움츠러들고 아주 춥죠. 네. 이럴 때 내 몸을 보양할 만한 그런 음식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보양식으로 한상 제대로 차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겨울철 대표 보양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다른 코너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오늘은 무엇이든 Q&A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통신 관련 소식입니다. 얼마 전 KT 서울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통신 장애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후 보상 처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 간략하게 전해드리면요. 네. 지난달 24일이었었죠. 이 서대문구에 있는 KT 아현지사 지하에 불이 났는데 참 너무 안타깝게도 그 지하에 KT망, 가령 광케이블이라든가 동케이블이 같이 묻혀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뭐 케이블이 다 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동안에 거의 뭐 인근, 뭐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크게는 경기도 고양시까지 뭐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또 IPTV 서비스 모든 게 불통이 났던 겁니다. 물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렇지만은 이 관련한 고객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바로 최근이었습니다. KT 측에서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당시에 관련 피해를 받던 분들에게서 이제 안내를 하고 보상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T 고객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날 24일 날 만약에 지방에 있었다. 나도 보상해줘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 또 크게 영등포구, 여의도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에서 실질적으로 통신장애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KT 고객들인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알뜰폰이라고 해서 KT망을 쓰는 그런 알뜰폰도 있거든요. 근데 알뜰폰은 이번 보상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보상 대상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그 11월 24일 당일 동안에 최소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통신 장애가 일어난 분들에 한해서 이번에 이제 보상 피해 전체적으로 활동이 되게 되는데 그럼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광케이블로 이제 쓴 분 같은 경우에는 1개월치의 요금을 이제 바로 이제 깎아주게 되는 것이고요. 동케이블은 3개월, 그 다음에 그냥 유선 전화는 6개월치를 깎아주게 되는데 그럼 그 한 달치의 요금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11월을 기준으로 직접 3개월간의 평균 이용 요금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저거를 우리 고객분들이 직접 막 계산할 필요는 없죠. KT에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가 되고 아마 1월치에서 1개월치를 빼주던가 뭐 3개월, 6개월치를 각각 할인을 하게 되는, 감액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KT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보상한다 하니까 그렇게 KT 관련 인근 이 고객들한테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게 또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가령 이번에 피해 겪으셨죠. 뭐 이러이러한 뭐 정보가 필요합니다라든가 아니면 계좌번호를 주시면 홀로 쏴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정말 횡행하고 있으니까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련한 이 KT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이스피싱만큼은 꼭 주의를 해야 되겠죠. 참 이 사람들 영악하네요. 딱 기회를 노리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이건 아직도 좀 진행 중인데요. 실은 일반 뭐 고객분들도 피해를 받지만 이 당일날 인근 상점에 있는 뭐 이 가게라든가 이런 상인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카드 결제가 아예 안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대혼란이 왔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나온 방침은 연매출 5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피해액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만큼을 보상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럼 연매출이 좀 컸던 데 상점은 어떻게 하느냐. 약간 이런저런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소상공인분들, 상인분들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최종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KT통신장의 보상,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아까 정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때를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교통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면 2026년부터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16분이면 기차로 이동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바로 이른바 GTX-C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된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GTX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로는 Great Train Express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너무 좋은 뭐 기차, 철도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수도권 광역 철도다, 급행 철도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에도 광역도 G인데. 광역 급행 철도인데요. 우리가 아는 KTX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평균 100km, 최대 180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철보다는 3배가 빠른 거고요. 도심의 지하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40m. 그러니까 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토지 보상 이런 것도 없죠. 그래서 착공만 되면 이제 빠르게 될 텐데 지하에서 저렇게 빠르게 130, 140, 180km를 뚫러서 간다라고 하니까 이건 수도권 전체에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정말 굉장히 좋은 뭐 호재이자 호재이거든요. 관련해서 크게 A, B, C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최근에는 이 GTX-C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나느냐 아니겠어요? 네, 이제 굉장히 많이 노선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예비 타당성을 통과된 것은요. 우리 동북부라고 하죠. 이 경기도 양주 의정부에서부터 쭉 가로질러서 수원까지 가는 게 이제 C 노선입니다. 통과 정거장은 10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속이 한 150km 정도, 최대 180에서 200km가 나오게 된다는데요. 잘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우리가 지하철로 의정부에서 이제 강남의 삼성역 간다. 한 1시간 20분 걸립니다. 한 78분, 80분 걸리는데 저 GTX-C를 탄다라고 하면 몇 분 걸릴 수 아십니까? 3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한 23분, 22분. 수원에 사는 분이 삼성역 갈 때 지하철 갈아타고 하게 될 경우에도 한 거의 78분, 80분, 1시간 20분 걸리는데 저 GTX가 뚫리게 되면 이제 수원에서 삼성까지가 22분. 의정부에서 삼성 16분. 뭐 잘 안 나오겠지만은요. 시속 180으로 쭉 밟고 가신다면은 저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 부동산 시장 들썩들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GTX-C 노선의 착공 언제쯤으로 예상하나요?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고요. 국토부가 전반적인 이제 사업 계획을 얘기했을 때는 2021년에 첫 삽을 뜬다, 이제 착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일단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보통 저 노선을 뚫게 될 경우에 한 5년, 6년은 안 걸리고요. 거의 완공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쭉 21년에 착공이 되고 뭐 순리차대로 풀리게 된다면 2026년쯤에는 저 GTX-C 노선 인근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분들, 주민분들은 아주 정말 좋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TX가 A, B, C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C 먼저 착공을 하는데 아니죠. A 착공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A, B, C가 있는데 가장 지금 사업 속도가 빠른 거는 A입니다. A예요? A라는 것은 아까 말한 A, B, C 중에서 위아래로 수직으로 관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 C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이제 가장 높아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A 노선의 구간도 뭐 함께 말씀을 드리면은 저 위쪽에 파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타고 내려와서 뭐 서울역, 삼성을 거쳐서 용인, 그 다음에 맨 끝이 동탄까지 이어지는 이제 노선인데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도 빠르게 통과를 했고 지금 착공을 언제 하냐라는데 국토부가 그날 C 노선 예비 타당성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연내에 땅을 파겠다. 연내에 뚫겠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한 4, 5년 잡게 되면 이 GTX A 노선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역시도 한 뭐 19, 20, 21, 22, 23년께에는 이제 해당 노선들이 이제 우행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런 계획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먼저 시작이 되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하나가 더 있죠. B인데요. B 같은 경우도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면 주민분들이 있으니까 인천 송도에서 이제 가로로 쭉 남양지 마석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 사업
타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막대한 거의 5조, 6조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들이 뭐 많이 이용하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 하면 어떻게 해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아마도 뭐 지금 지자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네. GTX B도 곧 예비 타당성 통과라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언뜻 보니까 뭐 일단 A씨만 보면 삼성동 안 그래도 복잡하고 땅값 높은데 그쪽은 다 지나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삼성은 이미 올랐고 부동산으로 따지면 A 같은 경우에는 파주가 통과된다라고 하면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일단 한번 올랐고요.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C가 통과가 되면서 이쪽 끝에 있는 경기, 양주, 의정부가 지금 좀 들썩들썩 한다라고 하는데 뭐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실수요자분들은 이 GTX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GTX가 앞으로 시민들 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도 부동산 관련 뭐 뉴스인데요. 우리가 임대주택 하면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열악한 주거 환경일 거야,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을 거야라고 하는데 요즘의 임대주택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런저런 아주 뭐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현실,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흰 마스크를 쓴 노인들이 공방에 모여 분주히 화장품 용기를 닦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중에 하루 3시간씩 소일거리를 하며 이웃들과 소통도 하고 용돈도 마련합니다. 여기 나와서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가 선용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좀 벌잖아요. 이렇게 이제 관리비 같은 거 내고 그런 점이 좋아요.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놀이방에서 수업을 듣고 커피 한 잔을 하며 이웃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와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하니까 우울하지 않고 좀 재밌고 좋아요. 여기 오니까. 이곳은 2015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3,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인근 임대주택은 어제 입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돌봄 서비스 전문 사회적 기업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쓸쓸한 불 꺼진 아파트가 아니고 사람과 이웃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그런 살만한 동네를 만드는 것이 되고 특화된 돌봄 서비스와 잘 짜여진 시설들이 연계돼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박수입니다. 주부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건강정보 그리고 생활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심지어 살림정보까지 드리죠. 그렇죠.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살림의 지혜, 그중에서도 요리의 지혜를 알려주실 토니오 셰프 그리고 계속 들고 계시네요. 저희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갈수록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의 기운을 꽉꽉 채워줄 보양식 잘 챙겨 드셔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살림구단 엄지척 오늘의 주제는요. 겨울 보양 한상 차림입니다. 자, 뭐 보양식 하면 삼계탕, 뭐 사골, 곰탕,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겨울철 보양식이란 말입니다. 겨울에 좋은 보양식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 건지?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식재료는요. 지금 먹어야 되는. 딱 지금 먹어야 되는. 지금 먹어야만 되는 여러 가지가 그런 식재료입니다. 원래 모든 음식은 딱 그 제철에 먹어야 맛있잖아요. 맞아요. 자, 어떤 식재료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박수가 절로 나온다. 겨울철에 먹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 꼬막도 지금쯤 그렇죠. 제철이죠. 굴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어떤 해산물 같은 경우에 지금만 딱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맞아요. 저는 사실 이 그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이 굴을 먹기 위해서요. 그 1년 내내 기다려요. 언제를? 겨울을 11월부터 2월까지를. 그러니까 요때만. 지금 딱 너무 봄이 맛있잖아요. 되면은 이때는 산란기여가지고 독소가 많아져서 못 먹거든요. 저는 굴 좋아해가지고. 카사노바가 이 굴을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아연 성분이 풍부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걸 좋아하신다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카시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재밌네요. 네. 저도 굴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굴에 대한 또 각종 맛난 요리를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아, 당연하죠. 아이고 나 오늘 개 탔네 정말. 그러니까요. 네. 아니 굴이 안 그래도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겨울에 그게 더 많아지나요? 네, 맞아요. 이 제철 맞은 굴은 그 맛도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고요. 이 영양 성분까지 풍성해지는데요. 이 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명이별록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스태미너에 그렇게 좋다는 얘기가. 네. 아, 예전 분들도 아셨구나. 아이고, 우리 신랑 좀 먹여야겠다. 아, 그러니까 오늘 이희경 씨 대신에 민수 씨를 불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오늘 왔었어야 됐는데. 오늘 제가 넉넉하게 해드릴 테니까 싸가서 신랑 주세요. 네, 그리고 또 굴이 미세먼지에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요즘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 많은 주부님들이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이 굴에 들어있는 아연이 체내에 쌓여있는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을 때 굴은 꼭 먹어야 될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미세먼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날씨에 굴을 좀 자주 먹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말이죠. 굴이 생각보다 깨끗하게 신선하게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물질이 좀 많잖아요. 그럼요. 잘못 먹으면 좀 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렇게 흙이 씹힌다고 할까요? 좀 이물질 씹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굴을 정말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비법 생각보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요? 있어요? 아, 당연히 있죠. 제 비법 준비해 왔죠. 네네. 비법이 일단 뭔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다로운 굴 손질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비법 보여주세요. 비법은? 비법! 뭐야 이게? 무즙? 네, 무즙입니다. 굴하고 무즙하고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무즙으로 씻으라는 건가요? 최근 들어 물을 아주 많이 활용하시네요.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무즙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즙이네요. 네, 무즙이에요. 무즙을 준비해왔는데 이 무즙에 들어있는 아토크산틴이라는 성분이 굴에 붙어있는 이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 성분들을 달라붙게 하는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무즙은 무 같은 경우에는 살균 효과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몰랐는데 방금 알았다. 정말 살균 효과가 있구나. 그럼요. 무에 살균 효과도 있어요. 자, 이렇게 굴을 무즙에 넣습니다. 그냥 넣기만 했네요. 네, 이렇게 넣고 한 10분 정도 담가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 간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고요? 여기다 간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무즙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굴에 들어있는 이 불순물들을 흡착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즙에 씻어주신 다음에 무즙은 버려주셔야만 돼요. 아, 그러겠죠. 네.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이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죠. 그 무즙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없애자고 굴 먹어놓고 그렇죠. 그 즙까지 먹어버리면 도로 딴 거 집어넣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지난번에 뭐였죠? 낙지나 이런 빨판 할 때는 밀가루 뭐 이런 얘기, 소금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무즙이 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오늘 또 다른 식재료를 씻는 방법을 알게 되네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 방송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기 이물질이 씹히냐 안 씹히냐. 먹어보려고요? 지금 한번 씻어주세요. 제가 한번 그래서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10분 거예요? 담가둬야 되기 때문에 또 무즙을 먹는다는 거예요. 10분 정도? 네, 요거 한번 드셔요. 제가 이거 그냥 드시면 맛이 없어요.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진짜 왜 이래? 그 이제 어머, 씻은 탱글탱글해요, 이거. 무즙으로 씻은 자. 제대로 이물질 같은 게 제거가 됐는지. 너무 맛있죠. 깨끗해요? 아무것도 안 씹히고 그냥 굴은 씹히겠지. 애기 엉덩이처럼 막 맨들맨들하고 못 믿겠어. 포슬포슬. 참기름 발라드릴게요. 아니. 저는요. 초장. 또 초장. 취향에 따라서 초고추장으로 많이 드시죠. 어쩌면 이게 아무것도 안 씹히고 그냥 그 굴 본연의 부드러운. 그 굴의 향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네. 너무 좋죠, 근데. 야, 아침에 이거 공수요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조명이 있어가지고. 이거 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맛있죠. 근데 이렇게 신선할 수가 있어요? 난 이게 방송이고 뭐고 일단은 너무 맛있네, 이게. 야, 진짜 아니, 근데 향이. 굴이 굉장히 신선해 보이거든요. 한눈에 봐도. 보기에도 색깔이 기가 막히네. 근데 이거 신선한 굴 어떻게 잘 고를 수 있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굴 고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단 신선한 굴 같은 경우
경우에는요, 이 살 들어있는 흰색 부분이 오동통하고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검정색 테두리 부분이 진한 것이 더 맛있고 신선한 굴입니다. 굴 가장자리 쪽. 네. 요 까만 거. 요 부분. 이게 진해야 된다. 네네네. 굴 색깔이 지금 약간 노르스름한데 요게 맞는 거죠? 하얀색 굴은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 이게. 이게 물에 씻어내는 순간 또 하얘지고요. 그래요? 네네, 하얘지고요. 무즙에 또 담가놓으면 또 이렇게 뽀얀 색깔이 우러져요. 네, 지금 여기도 뽀예요, 이거 봐요. 네, 애기 우유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먹어봐야겠네. 아니, 이게 굴이 지금 또 제철 맞은 굴은 사실 다른 조미료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생굴 먹어도 좋아요. 그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굴은 무즙에 항상 손질해서 무즙에 10분 동안 담궈놨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헹궈라. 네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을 지금 저희 어머니도 늘 생방을 보시거든요. 네. 집에 갔더니 노트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이거 다 매번 적으시는구나. 이 비법을 다 적어서 그대로 해보시는데 너무 좋대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항상 이 레시피를 올려놓거든요. 그쵸. 그거를 사진 찍으시거나 정리하셔가지고 쳐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리하실 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제 뭐 골라가지고 무즙에 씻어서 먹어라 이러면은 토니오 셰프가 필요 없죠. 그럼요. 정보 얻으면 되니까. 그러면 김현욱 씨가 그냥 하셔도 되죠. 그럼 내가 그냥 얘기해도 되지. 무즙에 씻어서 드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제가요, 오늘 이 제철 맞은 굴을 이용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요리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굴 무침입니다. 뭐니 해도 신선한 건 익히지 않고 신선하게 먹는 게 최고예요. 그냥 먹거나 뭘 무쳐 먹거나. 굴 무침 말씀하시는 순간 침이 확 돌죠. 달콤한 맛 때문에 침이 갑자기 슉 이렇게 나왔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 굴무침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며칠 전에 동대문에 있는 굴 맛집이 있어요. 또 드셨구나. 네, 굴무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분이 많이 돌아다녀. 아이디어를 핑계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비법이 뭐냐고. 네. 그랬더니 알려주셨습니다. 뭐요? 또 비법이 있어? 그 비법이 굴무침을 새롭게 한 거? 이건 토니오 셰프의 비법이 아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제 비법은 아니죠. 남의 거를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비법인데 그래도. 훔쳐온 건 아니지. 따온 거죠. 자, 보겠습니다. 비법. 네, 비법 한번 보여주세요. 뭐예요? 과연? 어머, 레몬. 레몬입니다. 레몬을 뿌리면은 이거 좋죠. 맞아요. 더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저는 레몬은 한 번도 또 안 뿌려봤네. 근데 레몬은 보통 우리 생선구이에다 뿌려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생선구이 할 때는. 맞아요. 근데 이 굴무침 하실 때 레몬을 넣어주시면요. 이 상큼한 맛은 물론이고요. 향까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즐기실 수가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저는 조금 실망이에요. 왜냐면 레몬즙 저는 원래 굴에 뿌려 먹었거든요. 근데 무침에는 안 넣어보셨죠? 무침에도 즙을 뿌리는 거 너무 살짝 뻔하지 않나요? 제가 레몬즙만 하겠어요. 레몬즙 말고 또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살짝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럴 뻔했어요. 너무 솔직했나요, 실망이라고 얘기하니까? 네네네. 아니, 혜정 씨가 걱정하실까봐 제가 항상 팁을 한 10개씩 넣고 다니겠습니다. 그렇구나. 레몬보다 하나가 또 더 있군요. 자, 일단 만들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채. 일단 무채 넣고요. 아까는 무 주변 대변 무채입니다. 네, 무채. 무하고 더운 무하고는 그리고 사과. 사과 들어갔고요. 사각사각하겠다. 그렇게 하면 무쳐도 맛있겠네. 그리고 좀 씻어놓은 굴. 와, 이걸 방금 그냥 생굴로도 너무너무 맛났잖아요. 네네네. 자, 이렇게 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요. 양파도 넣을게요. 양파. 또 양파 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사실 오늘 아침에 토니오 셰프가 보통 우리가 8시에 생방 시작하니까 한 6시 반이나 7시만 오면 되거든요. 5시에 왔대요. 눈 내릴 줄 알고. 그래서 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막 굴을 미리 씻어다가 막 사람 입에 넣어주고 막 아주 난리 피스를 해가지고. 미리 오셔가지고. 행복전도 사셨네. 오셔서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초장이에요? 초장입니다. 초장. 그냥 초장 냄새만 맡아도 그냥 침이 넘어오네요. 자, 이렇게만 해도 맛있겠다, 그냥. 오늘 여러분들은 무조건 집에 들어가시는 게 굴 사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참기름. 참기름 들어갑니다. 또르륵. 자, 이렇게 해서 초장을 좀 넉넉히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저걸 살짝만 묻혀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손으로 묻혀야 돼요, 이런 거. 맞아요. 무침은 손맛이 또 중요하잖아요. 손으로 묻혀야지 굴이 안 부서지고 탱글탱글하게 묻혀져요.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 실부추도 넣고요. 실부추 넣을게요. 네. 자, 실부추도 넣고요. 색깔이 그래야 이뻐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망의 레몬즙입니다. 자, 레몬즙을 짜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빠바바바바. 레몬즙을 짜서 손으로 짜서 잘 안 짜지네요. 네. 제가 아구 힘이 좀 없어요. 굴 먹어야겠어요. 네. 어머. 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짜주신 다음에 여기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네. 바로 레몬 껍질. 어머, 저 레몬 껍질을 넣은 거 처음이에요. 네. 레몬 껍질에 노란 부분만 살짝 갈아 넣어주시면요. 네. 어머머머머. 이 레몬 껍질이 굴하고 씹힐 때 이 레몬 향이 입안에 그냥 가득하게 퍼집니다. 네네. 토니오 셰프. 네네. 성공했어요. 그래요? 수혜정 씨가 감탄사가 나왔어요. 인정합니다. 네. 아까는 레몬은 자기가 짜서 먹는다 그러더니 레몬 껍질 이렇게 하니까 네네. 갑자기.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레몬 껍질 하실 때는 항상 레몬을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주세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몰랐네. 네네네. 자, 이렇게 묻혀서 제가 한번 본인이 먹는 거죠? 늘 먼저 드시더라고요. 자, 죄송합니다. 네. 진짜. 어머.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진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째려보셨어요, 김현웅님이. 저는 이렇게 채소랑 쿰쿰해서 자. 네. 자. 자, 오늘은 저 추혜정 감사합니다. 씨는 먹을 거예요? 그럼요. 좀 드릴까요? 이게 초장이 있어가지고 입에 묻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드세요. 자, 이렇게. 야. 자, 레몬즙뿐만 아니라 레몬 껍질까지 갈아서 넣었거든요.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레몬을 넣고 안 넣고가 이렇게 풍미의 차이를 그럼요. 있게 하네요. 당연하죠. 레몬 들어간 게 티가 나요? 네. 레몬 향이 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입맛을 샥 돋궈주네요. 맛있죠? 네. 생굴 먹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네. 다른 매력.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나 진짜 제 피부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확실히 레몬이 들어가니까 더 상큼하고 궁금한 건 레몬하고 굴하고 궁합이 잘 맞나 봐요. 당연하죠. 이 레몬 같은 경우에는 굴에 들어있는 이런 또 노폐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레몬에도 역시 소독해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레몬의 산성 성분이 굴의 맛을 더욱더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줍니다. 쫀득쫀득?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석화라고 해서 굴의 형태로 그대로 있는 게 좀 나왔는데 지금 토니 셰프는 굴을 다 빼가지고 한번 무즙에다가 씻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 형태로 먹고 싶으면은 대체로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제가 즉석에서 하는 건데. 즉석에서 하는 당황하지 거죠? 않으셨나요? 전혀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거 팔잖아요, 음식점에서.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씻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혹시 세척을 안 한 건 아니겠죠? 아니. 여기에 딱 간단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몬즙. 미리 뿌려? 몰라. 미리 뿌려. 자, 레몬 뿌려주시고요. 참기름 좀 남은 거 있어요. 참기름 남은 거. 쫙쫙쫙쫙쫙쫙. 야. 그리고 여기에 청양고추 싹 다져갖고 양파랑 다져갖고 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맛있게 드시면. 그냥 먹는 건데, 그거는. 세척을 어떻게 하냐고. 세척이요? 이 상태로 있는 경우는. 방법이 있어요. 소금물에 살짝 헹궈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상태로? 네네네. 제가 이상한 대답을 했네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랬나. 먹는 게. 아니, 무슨 셰프가 먹는 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난 놔줄 줄 알고. 미치겠다. 무즙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소금물에 담궈둔다. 아니, 본인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씻냐니까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네네. 네,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굴무침 요리 레시피 보고 오시죠. 너무 맛있죠. 어머. 어느 순간 넘어왔어요. 나는 굿모닝이 너무 좋아. 너무 인간적이죠. 인간적이고 아침에 이렇게 맛난 요리 그 팁도 알려주시고 입이 너무 행복하고 마음도 행복해지거든요. 네. 우리 굴 같은 경우에는요. 또 먹고 나면은요. 또 정신도 맑아져요.
지금 네, 기분도 좋아지고. 1시간 생방 끝까지 저 같이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이쪽에 서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굴요리 가보죠. 네. 다음 굴요리는요, 제가 앞서 반찬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네. 이제 반찬 드셨으니까요. 네, 식사하셔야겠죠? 탕요리? 국? 야, 굴국밥입니다. 저 국밥 진짜 좋아해요. 네. 저 국밥 체인점만 찾아다니잖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굴국밥집만. 이게 겨울철에는 집에서 끓여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굴국밥 초간단으로 끓이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간단이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굴국밥이 이게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생쌀을 넣어서 끓여야 되나 이런 고민돼요, 저는. 어머, 지금 많이 먹다 보니까. 굴국밥 너무 맛나게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네네네. 자, 굴국밥 만드는 법 굉장히 간단해요. 네. 먼저요, 손질한 무는 이렇게 길게 썰었습니다. 오늘 물은 무조건 들어가는구나. 네. 이 굴하고 무도 사실 최고의 궁합이군요. 네, 그 앙꼬랑 찐빵 같은 그런 느낌. 네. 앙금. 아까 레몬도 궁합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 굴하고 무도 궁합이 좋다는 그러니까 거. 오늘 굴 요리의 조건은 무조건이네. 무가 있어야 돼. 네. 무가 꼭 들어가야 돼. 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굴 씻어서 준비한 굴. 네. 굴 많이 넣어드릴까요? 아, 좋아요. 네. 저는 진짜 굴국밥 환장합니다. 그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네. 네, 굴 넣어주시고요. 근데 저게 어디 가면은 네. 밍숭밍숭해요. 제가 굴국밥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좀 실망스럽죠. 너무 맑기만 하고 굴 향이 안 굴의 나는 향이 국밥이 있어요. 딱 풍미가 나야 근데 되고. 어딜 가면 굉장히 깊은 맛이 나는 굴국밥이 있거든요. 네네네. 자, 그 국밥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제가 참기름 미식가니까 살짝. 잘하셔야 돼요. 네. 참기름을 넣어요, 거기다가? 네, 참기름을 넣습니다. 참기름이 먼저 들어가네요. 네, 참기름을 넣고 무하고 굴하고 싹 버무려주세요. 코팅을 한다는 거죠? 네, 코팅을 살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맛이 참기름 맛이었나? 불을 켜고요. 네, 불을 켜고 비법 재료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있어요. 그 깊은 맛을 내주는 비법 재료가 있어요. 자, 불 켜주시고요. 네. 여기에 굴하고 굴하고 그냥 재료만. 네. 일단 그거 재료를 먼저 넣네요. 그러게요. 육수부터 준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왜 미역국 끓이기 전에 미역하고 볶듯이. 네, 우리가 소고기 볶듯이 먼저 이렇게 하는 근데 이유가 저거는 있어요? 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소고기는 잘 안 익으니까 한번 볶아주면 되는데 이 굴은 생으로도 먹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굴을 그냥 끓는 물에다 넣게 되면 굴이 풀어져요. 퍼지거나. 그런데 굴을 한번 볶아서 넣어주시면 굴이 탱글탱글하게 끓인 후에도 형태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무 같은 것에서 단맛이 또 우러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참기름에 버무려서 한번 볶아주시면 깊은 맛을 더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지금 팁으로 그걸 좀 활용해가지고 미역국을 끓일 때도 사실 소고기랑 볶을 때 참기름으로 볶으면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참기름으로 볶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나는 그냥 식용유로 볶았는데. 그래요? 요리 잘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아니, 왜냐면 그건 볶는 거는 알았는데. 그냥 기름이니까. 아니, 남자가 너무 많이 알면 매력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멸치 육수예요. 다시마 육수. 멸치 육수를 넣는군요. 야, 육수가 또 대박이네요. 네, 육수 진하게 우려왔어요. 누가 보면 육수를. 진짜 보리 찬 줄 알겠어요. 그죠. 너무 진하게 우려져서. 자, 이렇게 우린 육수 이렇게 해서 끓여주세요. 네, 한 어느 정도 끓이면 될까요? 이렇게 뭐 끓어오르면 바로 드시면 돼요. 네, 그럼 한 5분 정도.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여기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넣고요. 살짝 넣어줄게요. 계란도 3개나 가주셨는데? 네. 저 달걀은 취향에 따라서 풀어드릴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세심하게 풀고, 3개나 하나는 좀 익히고. 네네네. 자,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이 끓어오를 동안에. 끓어오를 동안에 뭔가 한번 해야겠죠. 네. 뭐랄까요? 춤추실 거예요? 비법 재료가 지금 들어가요. 여기서? 네, 여기서. 이렇게 비법이 곳곳에 있으니까 집중하게 돼요. 오늘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한 건데? 부추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한번 일단 만들어 드릴게요. 이 굴국밥을 먹을 때 양념장, 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간을 할 수 있는 양념장을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비법 재료가 들어가요. 먼저 고추 넣어주시고요. 저 청양고추 진짜 좋아하는데. 자, 그리고 간장. 고추, 간장. 그거 다 일반적인 재료. 네, 그리고 액젓 살짝 넣어주시고요. 액젓. 혹시 액젓이 비법인가? 네. 그리고 비법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거기 마지막 하나. 그거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 요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일단
시크릿 박스에 넣어놨어요. 네. 네, 열어주세요. 짜잔. 뭐예요? 식초입니다. 예. 식초를 넣는다고요? 너무 시큼하지 않을까요? 혹시 복요리, 복국 이런 거 식초 넣죠? 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초를 넣어주시면 부드러운 맛은 물론이고요. 굴의 잡내도 잡아주고요. 또 시원한 맛까지 더 증가하게 해줘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맑은 탕을 먹을 때는 무조건 식초를 넣으면은 좀 풍미가 더해지고 맛있나요? 생선에 관련된 요리를 하실 때는 식초를 살짝 넣어주시면은요. 굉장히 좋은 맛. 혹시 홍초는 어떤가요? 홍초도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네네. 발사믹 이런 거 안 돼요, 혜정 씨? 발사믹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집에 없습니다. 네네. 자, 어머, 식초를 저는 볶국에만 넣어 먹을 줄 알았지. 대구탕이나. 네. 식초를 너무 강하게 넣으시면 신맛이 강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볶국 먹을 때는 진짜 식초 많이 넣거든요. 네. 저도요. 네. 맑은 탕.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끓어오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란 말입니까? 끝이에요, 끝. 와, 나는 정말 이렇게 초간단 요리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좀 시간이 남는데 희경 씨 노래 한 곡 하셔야겠어요. 아니요, 시간이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다음 요리 뭐예요? 다음 요리? 제가 이 다음 요리도 준비를 해왔는데 늘 3가지씩 준비를 하잖아요. 국밥 먹었으니까 이제 아까 굴 무침이 있었고 굴이야 뭐 그냥 먹는 거니까. 저 개인적으로 굴 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번째 요리는 바로 희경 씨가 좋아하는 굴전입니다. 이건 또 손이 많이 가지 않나? 근데 저는 굴전을 좋아하긴 하는데 집에서 엄두가 잘 안 나는 게 굴전을 해 먹으면은 그냥 온 주방이 난리예요. 계란 무친 계란옷도 다 떨어져 있고 이게 미끄럽다 보니까 옷도 잘 안 입혀지고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굴전을 여러분들 맛있고 간단하고 그리고 복잡한 과정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만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냥 넣어주세요. 네,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자, 요리가 또. 자, 옆으로 살짝. 굴전 집에서 하려면 또 계란 흘리고 참 번잡스럽잖아요. 이거 저는 진짜 이게 맞아요. 뭐 하려고 일이 많아요. 기름 튀기고 막 맞습니다. 이런 게 지저분해서. 네. 자,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반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달걀물. 그리고 달걀물에 밀가루 살짝만 섞어 주시면 돼요. 달걀물에 밀가루를 살짝 섞어요? 밀가루에 달걀물을 섞는 게 아니라 반대네요. 반대로. 아주 뭐 중요한 비법은 아닌데 살짝 이렇게 지금 그릇이 좀 작아요. 이렇게 하면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밀가루에다 달걀물을 넣으면 밀가루 양이 많은데 달걀에다가 밀가루를 넣으면 밀가루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다시 어차피 넣어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어차피 넣어줄 거예요. 살짝 농도만 보려고 한 거고요. 자, 이거 만드는 동안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마지막 굴전을 하는 거니까 굴국밥은 계속 끓여야 됩니다. 네, 지금 끓고 있어요. 끓이셔야 됩니다, 계속. 자, 지금 밀가루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다시 또 들어가네요. 조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한 대로 섞는 게 참 저는 신기한데요. 따로따로 했었거든요. 저는 밀가루에 한번 촉착 묻히고 계란옷 입혀서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비법 재료가 들어갑니다. 또? 비법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굴전에는 또 어떤 비법이 들어갈까요? 오늘따라 비법이 많네요. 자, 굴전의 맛을 살려주는 비법 재료. 이것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보여주세요. 비법! 물인가요? 탄산수요. 바로 탄산수입니다. 이 튀김옷에 탄산수를 넣어주시면 조금 더 폭신폭신한 전의 반죽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다. 왜 탄산이 기포를 좀 만들어주니까. 그 안에 공간이 만들어져서 이걸 지지거나 튀길 때 그 부분이 더 바삭해진다. 그렇죠. 바삭해진다는 표현보다는 폭신폭신하다는 표현. 자, 저희가 사실 이렇게 넣은 굴전을 안 먹어봐서 폭신폭신한지 바삭바삭한지는 먹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네,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탄산수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농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농도는 뭐 대충 걸쭉하면 되죠. 네, 뭐 대충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다진 부추, 그리고 매운 고추 좀 들어가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보통 전 위에 올라가지 않나요? 같이 한 번에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한다는 게 우리 라면 끓일 때도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과정을 좀 줄여주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묻고 튀고 그렇죠. 할 일이 없어지겠네요. 전혀 없겠네. 밀가루에다 묻혀서 네, 튀기고 계란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붙인 다음에 고명 얹고 이러면은 과정이 3가지로 늘어나잖아요. 엄청 복잡하죠. 굴전 붙이다가 하루 다 갑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반죽을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숟가락 수저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굴을 한꺼번에 넣어도 되겠어요? 네, 한 번에 넣어주는 거예요. 굴. 넣어가지고 뜨면 될 것 같아 보니까 숟가락. 풍덩. 김현옥 씨가 이제 살림 구단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어떤 분은 하나씩 하잖아. 물론 정성은 좋은데. 그렇죠. 꼼꼼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다 넣은 다음에 숟가락 떠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비효율적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울 거예요. 붙일 거예요. 팬에 기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네. 자. 성에 안 차신지 뚜껑을 여셨어요. 네, 뚜껑 열고 넉넉하게 둘러야 맛있어요. 튀기는 느낌처럼 될 수도 있겠어요. 넉넉하게 부으니까. 네, 아예 전 부칠 때 모름지기 전은 기름이 넉넉해야 돼요. 네. 기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네. 조금만 최소화시키려고. 자, 보겠습니다. 지글지글. 어머, 이 소리 봐봐요. 이렇게 수저로 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네. 과정을 다 없앴어요, 그냥. 와. 네. 원스톱이에요. 근데 여기저기 진짜 오히려 계란옷을 마지막에 입히면 계란옷을 팬에 두르자마자 막 이렇게 실이 생기거든요. 계란실. 그리고 그 프라이팬에 다 묻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혀 묻지 않죠? 네, 전혀 묻지 않았어요.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십니다. 네. 너무 바싹 굽진 않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손으로도 먹으니까. 그럼요. 굴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튀기면 된다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굴전이 되는 동안에 아까 그 굴국밥도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그걸 넣은 거죠? 네네. 자, 저 아까 그 양념장 넣은 거예요? 아직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네. 그럼 그것도 빨리 해주세요. 네, 그것부터 해드릴까요? 네, 아니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왔다 갔다 복잡합니다만. 아니 저거 이제 굴전을 저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굽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이때 희격시가 좀 필요하네요. 그럼요. 제가 굽고 있을게요. 자, 그래도 주부인데 손으로 저걸 들어야 되는데. 자. 굉장히 뜨거워서 제가 맨손으로는 못 들겠네요. 아니 거기다가 바로 양념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통째로 들고 가겠습니다. 자, 일로 옮기시려고? 그럼 되죠. 자,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만들었던 양념장이 있죠. 여기 양념장 있습니다. 양념장을 넣어주십니다. 넣고 취향에 따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밥을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밥 위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굴국밥 밥을 넣어서 끓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아니죠.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저 뚝배기에 밥이 있었네요. 두부 좀 주세요. 예, 두부하고 아까 계란도 취향에 따라 넣으라고 그랬죠? 네. 두부 넣어주시고요. 두부는 마지막에 들어가네요. 계란 풀어주세요. 계란 넣어드려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풀어주세요. 제 취향에 맞게. 아니 세상에 오늘처럼 열정적인 적 처음인 것 같아. 아니 어제도 한잔 하셨어요? 아니 어제 안 했어요. 근데 굴국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란을 가장 마지막에 풀어서 자사 넣어주시고 돌려주시고 행복해지네요. 행복해져요. 근데 여기다 밥을 안 넣는다는 게 특이하네. 따로 해서 따로 국밥처럼. 맞습니다. 국을 부어라 이 얘기죠. 네네네. 자, 간을 한번 볼까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지? 됐죠? 빨리 부어주세요. 이 표정 봐. 빨리 붓는 거에서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부어야 돼요. 자, 제가 부어드릴게요. 굴국밥이니까 밥 위에 굴국밥 우리 이걸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부은 다음에 레시피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오늘 굴 요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올려놓을 테니까 굴로 한상 차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그냥 나 못 살아. 따뜻해집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자, 굴로 겨울철 몸 보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네. 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이 평균 무려 287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네. 과연 여러분들은 수돗물 얼마나 믿고 사용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리에 대한 노력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상수도 보급률 약 97%.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하지만 상수도 배가 나오면요, 그 물에 포함된 성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쌓이는 겁니다. 이게 많이 쌓이면은 수돗물로 함께 같이 나오는 거죠. 이제 나오면은 바로 그게 육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 보통 녹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 녹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 질환의 위험까지 있다는데요. 여러분은 수돗물을 얼마나 믿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먼저 일상 속에서 수돗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8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의 집을 찾았는데요. 유독 물 사용량이 많다는 조아름 씨네 집. 평소 수돗물도 많이 사용하세요? 수돗물은 없어서 안 되죠. 계속 써야 되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다 수돗물을 안 쓰는 데가 없죠. 계속 써야 돼요. 아직 면역력이 약한 시기이다 보니 씻고 입히는 모든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수돗물을 사용하게 된다는데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이가 먹는 분유나 이유식에는 수돗물이 아닌 정수기 물만 사용한다는데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나오기는 수돗물은 안전하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배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깨끗한지 여기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는 거는 조금 꺼려지게 돼요. 세계 물맛대회 7위에 입상하기도 했던 대한민국의 수돗물. 그 맛과 안전성이 높이 평가받아 유엔이 조사한 수질지수 순위에서도 총 122개국 중 8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서 집까지 온다 해도 수도관을 깐 지가 꽤 오래되는데 그 관을 통과할 때 과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우리 집까지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관이 깨끗하지 않으면 오는 동안에도 오염되니까 믿을 수가 없죠. 60년, 100년 된 관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좀 보면은 뭐 얼마 안 있어도 우리 호수 같은 데도 보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그게 안에도 이물질이 끼는데.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 1위가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수돗물 자체의 문제보다 상수도 배관에 대해서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수도 배관도 청소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땅에 매장된 상수도 배관을 찾아서 절단 후 직접 청소한다고 하는데요. 관 내부에 이물질이 잔뜩 쌓여서 결국 그 물이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관 세척이 필수적입니다. 상수도 배관 청소는 깨끗한 물을 위한 필수 요소. 그렇다면 청소 전 배관의 상태는 어떨까요? 내시경을 통해 내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배관 아래에 가라앉은 작은 이물질들. 근데 이게 뭔가요? 보통 토양에 있는 성분들, 원수에. 그래서 어떤 지역 가면은 석회질이 쌓이고 더 많이 쌓이고 어떤 지역은 철분, 또 어떤 지역은 망강, 어떤 지역은 마그네슘, 지역마다 좀 다 틀립니다. 그거는요. 배관에 쌓인 이물질을 안전하게 또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청소 도구가 있는데요. 질소는 바로 반응성이 없는 기체고 인체 무해이기 때문에 높은 압력을 투입하여도 배관 내 압력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효과도 탁월하고 그래서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질소를 이용한 세척 방법은 배관의 재질이나 길이에 상관없이 세척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준비는 끝. 본격적인 청소에 들어가는데요. 물빼기 들어갈게요. 고압의 기체 질소가 배관으로 들어가자 물을 내보내는 토출구에서 엄청난 압력의 물이 쏟아져 나오며 배관 속 이물질을 제거하는데요. 그야말로 장관이 따로 없죠.
깔끔하게 제거된 이물질, 전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도시 전체 관할 상수화는요, 10년 주기에 한 번씩만 개척하신다면 고단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우리 집까지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온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김지환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한파 때문에 곳곳에서 동파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한파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날씨가 추워지면 자동차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가 얼어붙게 되면 자칫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차량 관리 꿀팁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판넬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죠. 세 가지네요. 네, 첫 번째는 자동차의 눈을 깨끗하게인데요. 그렇다면 자동차의 눈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와이퍼죠. 나는 헤드라이트인 줄 알았네. 네, 저도요. 와이퍼입니다. 네. 저도 사실 헤드라이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와이퍼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왜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와이퍼 관리부터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와이퍼는 교체 시기가 좀 늦어지게 되면 네, 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좀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잔여물이 잘 지워지지가 않아서 좀 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특히 네. 눈 내리면 와이퍼가 지저분하잖아요. 네. 앞에가 더 지저분해져. 흐려져가지고 네. 진짜 사고 위험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칫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 워셔액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그리고 와이퍼 날을 무뎌지지 않았는지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폭설이나 우박이 내릴 때 네.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적당한 와이퍼의 교체 시기는 언젠가요? 네, 보통은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 주기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날이 좀 무뎌졌다 싶으시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퍼뿐만 아니라 이 워셔액을 보충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워셔액은 겨울철 워셔액이 따로 있어요. 네. 겨울철 워셔액에는 부동액 성분이 있어서 이 차량 창문이 얼어붙는 결빙 현상을 방지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워셔액을 제때 사용을 해서 겨울철 워셔액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겨울철용 워셔액이 있다는 거 이것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창문에 눈이 막 쌓이면 그냥 뜨거운 물을 부으면 보통 그렇게 괜찮지 하죠. 않을까요? 뜨거운 갖다 붓거나 네, 굳이 와이퍼 쓸 드라이어 필요 같은 거 없이. 이렇게 녹이거나 뭐 그런 경우도 보통 아침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뜨거운 물 한 바가지 한번 부어서 부어버리고 끝내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좀 이게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요? 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유리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김서림이 오히려 심해져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눈 제거 주걱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좀 주걱처럼 이렇게 눈을 긁어낼 수 있는 주걱이 있는데요. 네. 그 주걱을 사용해 주시거나 아, 이거구나. 네, 아니면 네. 보통은 에어컨에 서리 제거 기능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 그 기능 이용해서 제거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눈은 이제 너무 급격하게 치우려고 하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제거할 때 주걱을 쓰거나 또는 차라리 차에 있는 히터를 활용해서 열을 줘가지고 녹이는 게 낫다 이제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꿀팁은요? 네, 두 번째는 자동차의 생명수. 바로 오일과 냉각수 체크입니다. 맞아요. 겨울에 잘 얼어요 또. 겨울에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크하는지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오일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엔진 오일이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엔진 오일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낙 뭐 얘기도 많이 들으셔서 엔진 오일이 중요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알고 계실 네. 거예요. 네네. 그만큼 오일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이런 제품을 써라, 뭐 이때 사용해라 이렇게 좀 추천하기는 사실 좀 힘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차량 매뉴얼이라든지 네네. 오일 판매처에 가서 조언을 듣고 바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행 거리로 따졌을 때는 10,000km에서 15,000km마다 바꾸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이 오일의 상태는 운전자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일 막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닛을 열고 오일 막대를 이렇게 빼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F라든지 L 이렇게 영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네. F는 풀이라는 뜻이고 네. L은 로우라는 로우죠. 뜻이에요. 예, 그래서 로우에 좀 가깝게 가 있거나 그리고 엔진 오일 색깔이 좀 갈색깔을 띠는 경우에는 교환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또 이때 중요한 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꼭 끄신 상태에서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막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 오일은요?
네,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도 엔진룸을 열면 엔진 오일과 함께 이 초보자도 아주 쉽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돌리는 캡을 열면 이 브레이크 오일 통 안에도 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를 통해서 브레이크 오일 양이 줄었는지 아니면 색깔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브레이크가 만약에 오일이 좀 잘못돼 있다면 쉽게 좀 과열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저희 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하잖아요. 네, 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도 제때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밟을 때 바로 안 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냉각수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야겠죠. 네, 냉각수도 아주 중요한데요. 요즘 부동액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부동액을 이름 그대로 이 어는 점을 떨어뜨려서 기온이 내려가도 물이 어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라디에이터라든지 차량의 주요 부품이 부식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얼어 있으면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이 부동액과 냉각수를 농도 비율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서 냉각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름철에 부동액을 많이 사용하시면 엔진이 과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겨울철로 가지고 오시면 오히려 부동액이 좀 부족해서 엔진이 동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냉각수와 부동액을 5대5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액은 용기에 자체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표시가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놨는데요. 그래서 부동액 용기 수위가 하이와 로우, 중간 사이에 가게끔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이 식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꿀팁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필터 확인입니다. 무슨 필터죠? 저희 아무래도 뭐 에어컨 필터라든지 히터 필터를 말하는데요. 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저희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가를 즐기실 때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만큼 필터가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도로 위의 매연뿐 아니라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곰팡이, 뭐 불쾌한 냄새 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그럼 언제 교환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냄새가 날 때 교환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뭐 특정 계절마다 뭐 아니면 여름이면 여름, 뭐 겨울이면 겨울 이렇게 교환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시기적으로는 6개월마다 그리고 주행 거리로는 1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겨울이 되면 이제 히터를 틀게 되는데 온도나 강도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온도라든지 강도 조절이 안 될 때는 히터 코어라는 기능을 점검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동을 켠 다음에 이 계기판이 엔진 온도계가 한 4분의 1 정도 최소한 올라왔을 때 이때 히터를 강하게 트시면 차량을 조금 더 빠르게 따뜻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겨울철 차량 관리 꿀팁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김지원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눈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야외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이미 눈이 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 방송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눈발에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나 싶더니 약 2분 전부터 보시는 것처럼 다시 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이곳 상암 곳곳으로도 육안으로 눈이 쌓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당초 예상보다 눈구름대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유는 이 지표면이 많이 건조한 데다가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약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중부 곳곳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 합니다. 현재 눈은 중부 곳곳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 서해안은 1에서 3cm, 중부 내륙은 1cm 안팎이 내리겠고요. 비로 내린다면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남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눈구름은 빠르게 남동진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서울 등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엔 모두 그치겠습니다. 눈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걱정 없겠지만 빙판길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경빙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운전을 하신다면 속도는 평소 절반으로 앞차와의 간격도 2배 이상 넉넉히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새벽 사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눈구름이 지나고 건조한 공기가 다시 들어오면서 대기는 메말라 갈 텐데요.
해안가는 물론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이 붙기 쉽습니다. 때문에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눈이 그친 뒤 오후부터는 북서쪽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창원 7도로 쌀쌀하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강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특히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며 무척 춥겠습니다. 이후 일요일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이와 함께 전국에 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길에서 이동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굽이 낮고 폭이 넓은 미끄럼 방지가 되는 신발을 신어주고요. 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다가 미끄러지게 되면은 이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손은 밖으로 빼시고 장갑 착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완주 소식입니다. 완주에서는 제5회 곶감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내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운주면 장선천 둔치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하이 완주 곶감 축제를 주제로 곶감 만들기 체험과 곶감 깜짝 경매, 곶감 시식회 등이 진행되며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완주 곶감은 쫄깃하고 달콤한 두레시 곶감과 씨 없는 고종시 곶감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지난달 경기 평화광장 북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북카페에서는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문화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13일, 22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마술쇼, 동화일기 콘서트, 인형극 등을 공연합니다. 이번 문화공연은 북카페를 방문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다채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민단체들이 대국민 절전 캠페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집중 활동에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실내온도 20도 유지하기, 방한용품 입기 등 에너지 절약 요령을 제시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등 똑똑한 소비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시민단체의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전국 18개 주요 상권에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12월 13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빙판길 조심하시고 건강 지키시고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 Swing, swing, come on and dance.